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현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허브경제TV 한 대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시장의 고점이 왜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낙폭 구간이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쵸?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2800에서 2600 구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요.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로 인한 고점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장난질 나온다. 툭툭 치면서 개인 투자자 꼬시기성 상승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민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정이 깊게 나와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깡통 차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 줄 아시나요? 마이너스 12% 시장에서 손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8% 시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투매에서 마이너스 8%에서 손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제일 많은 손실을 입는 시기가요, 고점에서 첫 번째 조정 구간이 나와주는 이 초입 몇 거래 안 된 구간에서 손실 폭이 제일 커집니다. 제일 많이 커져요. 근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허브경제TV 라이브 방송 지금 보시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8% 구간에서 손실이 제일 큽니다. 왜? Why? 고점에서 나와주는 첫 투매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고점에서 나와주는 첫 조정과 첫 투매, 고점에서 나와주는 첫 조정과 첫 투매는요, 테마의 변곡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테마의 변곡점이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첫 조정이 테마의 변곡점이다. 여태까지 올라가줬었던 기존 주도주급 종목이 고점에서 무너지면서 추세를 이탈시키고 추세를 잡아주지 못하는 테마의 고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역사상으로 시장은 올라가도 내 종목은 올라가지가 않고 그 역사장의 그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절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이 가격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투매 구간에서 테마의 변곡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마의 고점을 찍고 내려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제일 많이 나와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쉬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네.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요,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러 가기 위해 그 전 단계에 하나의 고점 돌파 전 수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수렴이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요, 잘 봐요. 상승, 조정, 수렴, 상승, 혹은 상승, 하락, 바로 상승하지 않고 내려와 주게 될 거면 하락 후 수렴하겠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상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상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은 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시장이 왜 올라가? 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지? 첫 번째, 대외적인 악재, 게임스탑발 이슈는요, 이렇게 나비 효과로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해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서 그게 돌풍으로 변하는 그 버터플라이 효과가 나와주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지금 나와줄 악재가 있냐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나와줄 악재가 있나요? 현재 게임스탑발 이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바이든이 2,100조 원 가량 부양책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돈이 풀리고 나서 차후에 뭐 인플레이션 뭐 2,100조 원 이후에 완전 고용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완전 고용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뭘까요? 완전 고용이 나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차후에 뭐 완전 고용 나와주고 나서 차후에 뭐 인플레이션 효과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나와주겠다? 금리 인상 이슈 나와주면서 금리 인상 들어가는 그 우려감 붙기 시작하면 조정은 나와줄 건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대외적으로 악재가 나와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증시라는 게 뭐예요? 증시는 관성이 붙어서 움직여줘요. 그 관성이라는 게 뭘까요? 증시는요 여러분 가만히 내비두면요 올라가는 겁니다. 증시는 가만히 내비두면 내려가지 않아요. 증시는 가만히 내비두면요 올라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는 없어. 돈은 풀린다라고 해.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슈도 한참 멀었어. 환율은 떨어지고 있어. 지금 만기를 앞두고 나서 그냥 잠깐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 연휴 앞두고 나서 잠깐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외적인 악재 없어. 그 지금 올라간 구간 이후에 눌림목 구간 명확하게 주고 있어. 지금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돈 더 푼다라고 하죠. 뭐 금리 문제 있어? 환율 문제 있어? 수급에 문제가 있나? 20조 원과 30조 원이 들어와준 구간에서 물량 섞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조정이 나와줘도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은 조정이 나와주면 적극적인 분할 매수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 구간이 좀 과열과 거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브리핑을 한 타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 과열하고 거품을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증시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나요? 주식시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시장만큼 가만히 안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여긴 맨날 시끌벅적해? 그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막 쏠리면서 과열 구간에 들어가든가 거품이 껴서 올라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증시는요 개인 매수세로 들어와준 2800부터 3200까지는 과열 구간이 맞아요. 과열이고 거품이 껴진 구간이 맞다라는 거예요. 1월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줬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과열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열이 붙었어요. 증시가 과열이야. 엔진이 막 불타올라요. 그럼 엔진을 어떻게 해요? 엔진을 잠깐 끄잖아요. 자동차를 막 달려요. 엑셀을 시원하게 밟았는데 이제 엔진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뜨거워지네. 엔진이 뜨거워져요. 엔진이 엔진이 뜨거워지는 거. 엔진을 식히려고 잠기 차를 시동을 끄고 쉬어요. 그럼 엔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차갑게 변하죠. 그럼 엔진이 조금 열이 식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엔진을 또 쓰면서 달려갈 수 있죠. 지금 현 증시의 상황 자체가요. 과열 구간에 들어와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주면서 과열 구간에 들어와준 이후에 잠시 그 과열을 식혀주는 구간까지 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에 거품이 끼는 장세가 나와줄 거예요. 거품 장세가 올 거야. 거품 장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품 장세에서는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종목이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 거품이 꺼졌을 때 인생을 걸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락 구간을 감수하고 인생을 걸고 매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과열이 지나서 거품이 꺼지는 과열이 지나서 상승이 나와주고 거품이 껴져주는 구간 이후에 거품이 꺼질 때, 그리고 꺼질 때 가파르게 내려와줘요. 그러면 그 가파르게 나와줄 때 증시는요 어마어마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주겠지만, 지금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아니라 과열을 시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거품이 꺼지고 나서는 반등폭이 어떻게 나와준다?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나와줍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조정폭이 나와준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겁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겁을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점을 돌파해주기 위해서 잠시 과열을 시켜주고 수렴을 해주는 단계예요. 조정이 나와주면요, 눈을 감고 분할로 잡으면 됩니다. 1차 하락 구간이 원래 제일 세요. 1차 하락 구간이 원래 제일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2차 하락 구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1차 하락 구간이 제일 아프다라는 겁니다. 2차 하락 구간은요, 적당히 아프고요, 3차 하락 구간은 무지하게 아파요, 여러분. 1차가 진짜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거면 2차는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맞는 느낌이고요, 3차는 이제 둔기로 때리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간단한 1차 하락 구간 나와주고 나서 시원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물량 자체가 좀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2차 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한들 크게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증시는 과열 구간을 시켜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과 상승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전에 3월달에 비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폭락장은요, 쉽게 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풀리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 자체의 그런 무드와 흐름 자체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잡으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자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데 유입이 되지 않은 자금조차도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증시를 체크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섣부르게 무조건 고점이니까 증시가 폭락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의 예민함, 증시의 방향성,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증시가 내려가도요, 뭐 올라갈 종목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저희가 100% 수익은 다 낼 수는 없어요.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수익을 다 내요? 불가능하지. 그거 불가능해요. 진짜 내가 무조건 매집주가 있고 그게 있어가지고 200% 300% 수익 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세상 마상 참 웃기지도 않아. 나도 주력주 해가지고 진짜 시장에 받쳐줘야지 150% 300%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수치는 불가능해요. 그 수치는 절대 불가능해요. 시장이 받쳐줘야지 가능한 게 그 수치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섣부르게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건데,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100% 확신해? 그냥 분석으로 가능한 수치는 한 30에서 한 70%까지 분석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 있으니까 대선주들 봐야 되겠죠. 대선주들은 못 먹어도 100%지. 대선주들은 이번 연휴 끝나고 보궐 끝나고 나서 한타임 이제 크게 움직여 줍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 랠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증시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지 않냐. 나는 증시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관리팀장님한테 그분 내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팀장님이 저를 말리셨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막 와요. 근데 그 비가 칼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칼날이 막 비처럼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온몸으로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몸을 열고 나서 그걸 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막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내 개인 매매야. 손절 거 딱 잡고 로스 거 딱 잡아놓고 매매를 해.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계시고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자금이 있고 실시간 대응도 안 되는 그런 리딩의 방식에서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무조건 올라갈 종목만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추천이고 리스크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률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런칭하고 총 매매한 종목군들 승패를 따지면 승률이 지금 90%예요. 손절한 종목, 수익 낸 종목 총 합해서 승률이 90%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위험한 매매 자체를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승률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종목 매매 많이 하고 떨어지는 시장에서 수익 좀 봤다라고 해서 내 계좌가 편안해지고 괜찮아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단체 리딩을 할 때에는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시나리오와 전략을 구성을 한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제가 1, 2, 3 전략 말씀드렸죠. 비중 관리에 대한 1, 2, 3 전략 말씀드렸어요. 내 개인 매매할 때 두세 종목만 매매해라. 1, 2, 3 전략 써라. 이게 뭡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비중. 어떻게? 1, 2, 3으로 되고, 10%, 20%, 30% 가도 되고, 1, 2 가도 되고, 10%, 20% 가도 되고, 아니면 10, 30을 가도 되고, 아니면 10 가도 되고. 명확한 시장의 이해도가 있고, 시장을 추종하지 않는 트레이더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리듬을 타지 못하는 트레이더는요, 이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요, 시장의 리듬을 타지 못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리듬을 탈 수 있고, 시장을 100%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방향성이라도 읽어야 되고, 나의 방향성이 틀리면 과감하게 손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방향성이 맞으면 주먹 꽉 쥐고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 청산을 크게 먹고 나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허브경제TV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좀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다 대부분 VIP 분들이시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 무료분들 거의 없으신데 VIP 분들한테도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VIP 방송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종목도 좀 안 하고. 네,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시장을 추종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잠깐 하락장에서 돈을 좀 벌었어. 내가 시장을 추종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돈을 좀 벌었어. 그거 오래 갈 것 같죠? 절대 오래 안 가요, 그거. 네. 그거 나중 가면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90% 나와주는 승률도 75%, 70%로 내려가지고요. 70% 나와주던 나의 단기 매매 승률이나 80% 나와주는 나의 단기 매매 승률도 50%, 40%로 떨어지는 게 하락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잠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그걸 평생 유지할 수 있다고? 그건 평생 유지하는 매매 방식이 아니죠.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를 하고 시장의 리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시장의 리듬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하락장에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하락장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아침 시간하고 장 마감 30분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락장에서는 절대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서는요, 지수 차트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도주급 종목이고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종목을 하락장에서 지수 차트 체크하면서 수급 체크하면서 돈이 들어와주고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와줄 때 지수 추정하면서 잠깐 반등 구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그때 들어가서 스캘핑으로 단기 수익을 딱딱 끊어서 챙기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락장에서의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장대 양봉을 챙기려고 하고 수익 매매로 큰 수익을 내려고 하고, 그거는 옳지 않은 전략이에요. 막판에 선물 포지션 상방으로 좀 들어와줘가지고 내일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 살짝 만들어주면서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봐야죠. 거기서 조정 나와주면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고, 올라가면 매수했으니까 수익을 즐기면 되는 거고. 현 증시는 무너지면 분할 매수의 관점이 있고요, 겁먹을 구간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사랑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언제나 지금처럼만 가겠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제가 한 15년 정도는 빠르게 큰 수명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15년 정도 줄여가지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정 대표님 방송반 런칭해서 방송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 HBTV1004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바이바이.